천하제일 강국.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과 남, 이 두 갈라진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개봉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셨던 추상미 씨가 이제 감독으로 첫 작품으로 만든 작품인데,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연말이면 쏟아지는 상업 영화들 속에서 빛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시절 전쟁 고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인데요. 국적도, 인종도, 또 나이도 뛰어넘은 그 사랑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추상미 감독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우선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한국전쟁 고아들을 같은 전쟁의 상처가 있던 2차 대전의 전쟁의 상처가 있던 폴란드 선생님이 아이를 치유해주고 파란 눈의 엄마 아빠가 되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그 양유격 원장님의 눈빛이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네, 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 그런 마음, 호기심 때문에 갔는데 직접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굉장히 사실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에 해답을 발견했던 것이 이 요제프 원장님의 그 인터뷰 중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한국전쟁 고아들이 기차역에 내렸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낯선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커리큘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해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머니, 걷다만 어머니, 어머니 또 마마. Wyrównowali, jak szli, tam jeden na drugiego napali, siksa pali. 아이고, 때려주면 sobie. 이 선생님들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가 사실은 한국전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2차 대전, 나치의 그 탄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체 무더기를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유년 시절. 그리고 눈에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거나 이제 본인이 고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유년 시절을 되찾고 회복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왜 그 하고 많은 소재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고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외면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꽃제비 소녀의 영상을 우연히 보고서는 막 눈물을 흘린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컸죠.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고난행군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와서 300만 명이 굶어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좁아요. 차로 서너 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저에게는 북한 전쟁 고아들은 분단 초기, 그리고 이 꽃제비, 지금 아이들은 분단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현실을 겪은. 평안남도 양덕군 성성리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보시고 난 분들이 가장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게, 그래서 북한 전쟁과들 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그 부분이 표현되지 않아서 되게 아쉽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층을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러시아어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가 되거나 대사와 영사가 돼서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셨다. 임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오신 분이 3분 계시고요. 네. 이 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폴란드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관객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을 그 아이들을 계속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결론을 그렇게 맺지 않았는데 Буду прископом мама. Мама лечи. Bo wzrusza się. Tak. Dzieci nie bardzo chciały jechać. Chciały tu zostać. Niektóre. Co mieliśmy im powiedzieć? 아저씨 어디줘요? To jest wasza ojczyzna. 또 한 명의 배우 이송 씨, 네. 탈북민 출신 배우인데 이송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잖아요. 네.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송이는 말 자체를 안 했고 북한 생각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 여정 동안에는 이제 말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싫어하고 경계하고 근데 이 송이의 마음을 녹인 것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들이었어요. Będzie grała w filmie fabularnym Bonusny. Tak? Północ? Bonusny. 송이가 그런 말을 나중에 했어요. 자기 남한에 와서 늘 무시당했고 그리고 입을 열면 사투리가 나오니까 입을 닫고 살았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자기한테는 어떤 수치심 같은 게 느껴졌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폴란드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그 얘기를 송이가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 송이는 치유의 여정이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 됐었죠. 네. 북한 부하들이 갔던 바다예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갔어요. 폴란드 바다가 많이 없거든요. 네. 볼만한 바다가 그거 하나인데 네. 근데 동생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한번 불러봐 이러다가 그냥 울음이 터져버리는 장면이거든요. 거기가 좀 듣고 있을까요? 그래. 듣고 있겠어요. 제가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조명하고 싶었어요. 폴란드 선생님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상처가 우리 역사의 상처가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 영화에서 저도 이 영화를 다 보진 못했고 그냥 그 영상, 홍보 영상 같은 관련 영상들만 봤는데 제가 왜 이 영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부 그 채널 A 뭐 이런 종편 방송에서는 이 영화를 가지고도 또 그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떠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냐면 이 아이들이 이 폴란드에서나 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갔을 때 돌아온 것은 뭐 이 아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나중에
한번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대한 영화 관련 영상들도 한번 직접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리려면 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951년부터 그 전쟁 고아들이 동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탁을 맡겨집니다. 해서 약 58년까지 각 지역에서 아이들이 대신 길러지다가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51년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창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할 때,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아니면 뭐 대부분 다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땅바닥에 머리 박는 거, 월차례 받을 때. 원산 폭격이란 말이 왜 나온 거냐면, 뭐 융단 폭격이란 말도 있었고, 원산 폭격이란 말, 그냥 쏟아 붓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있던 없던 그냥 건물이라든가 뭐 다리라든가 철도라든가 어떤 인공 구조물이 보이면 그냥 폭탄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땅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폭격은 누가 주도했냐? 미 공군이 주도를 했는데, 그 폭격이 북쪽에만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는 남쪽 지역에서도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알려진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부은 폭탄보다 한반도 전쟁에서 쏟아부은 폭탄이 더 많다. 그럼 한반도 전쟁은 장기간 이루어졌냐? 1950년대에 발발을 해서 51년부터 정전 협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몇 개월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북쪽에서 남아있는 어떤 시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가 미국이 폭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삐라 같은 것을 살포하면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릴 거다, 항복하거나 투항해라, 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살아남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들,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이제 나누어서 아이들을 이제 맡아달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 중에 폴란드로 1,500명이라는 아이가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아이들의 구성을 보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출생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8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밀려서 다시 올라가면서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냥 버리거나 뭐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북이 폭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안전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활 이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맡긴 거죠. 자, 맡겨서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안전하게 했던 건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복구가 진행이 돼서 이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워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58년도죠. 58년도에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고아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줬나요? 아니죠. 그건 나중에 좀 언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이들을 그 유럽으로 보낸 것은 민족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라도 만약에 그쪽에 가서 살고 있으면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져서 모두가 잘못되더라도 이 아이들은 민족의 그 뿌리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 그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을 했지만 워낙 시간대가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해서 흥행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이 관심사항을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당시에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간직한 해외 입양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Once again, an orphan airlift touches down in Portland, bringing a group of 24 Korean-American war waifs for adoption into American homes. 해외 입양의 시작은 6.25 전쟁으로 발생한 10만 명의 고아들. 해외 입양을 위한 전세 비행기가 서너 달에 한 번씩 뛸 정도였습니다. 보육원마다 고아들로 넘쳐났고 도와달라는 홍보물도 외국에 뿌려졌습니다. 나이든 해외 입양인이 기억을 더듬어 그린 어릴 적 집 지도에서부터 60년 전 입양 때 신고 갔던 꽃신까지 당시 슬픈 입양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품 40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타국에서 생활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프네요. 지금은 한 해 300명 정도지만 삶이 고단했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 입양인 수는 한 해 8,000명이나 됐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나실 분이지만요. 그분들도 700만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보자는 것이 가족을 찾고 싶다며 예전과 현재 사진을 보내온 해외 입양인도 55명. 박물관 측은 이들의 가족 찾기를 돕기 위해 전시품을 한데 모은 책을 만들어 전국 도서관 등지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고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시켰죠. 근데 돈을 받고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이건 EBS 채널 2 잊혀진 대한민국 2부 해외 입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얘. 응? 빨리 안 되니? 이제 해를 넘기고 그냥 다시, 응? 아유, 알아듣고 이제 대답하네. 가면서 네가, 응? 사랑한다는 소리
나보고 싶지요? 나보고 싶었죠? 자, 뭐냐면 지금도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데 지금도 한 아이당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그 입양을 하는 해외 그 부모들이 돈을 내고 그래서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해외로 간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부족하다, 뭐 인구가 줄어들면 뭐 나라가 잘못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지금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제 주변에도 이 입양을 통해서 건강하고 밝게 잘 키우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회사 나라에서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북한은 우리보다도 의롭게 못 살고 인권이 개판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과거에는 해외로 아이들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나라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키웠는데 지금은 함께 볼까요?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고아들의 궁궐 같은 요람, 원산 애육원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궁궐 같은 곳에서 왕자님, 공주님들처럼 살고 있는지 관찰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이렇게 희한하게 일도선 궁궐 같은 새 집에서 사는 우리 모나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얼마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고 우리는 먼저 여기 육아원부터 찾았습니다. 숨 죽이고 들어선 이곳은 젖먹이반입니다. 애들이 착한 집이군요. 네,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아늑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새근새근 젖먹이의 달콤한 수면 시간을 위해서 식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간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과자와 빵이 식판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한 어린이가 달콤함을 온 얼굴로 표현합니다. 하루에 섭취할 영양소에 맞춰서 식사와 간식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당 섭취가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다 먹은 한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떼를 쓰는데요. 네, 놀이방에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멋들어진 최신식 미니 자동차부터 미끄럼틀까지 없는 게 없네요. 남자아이들은 최신식 미니 자동차를 몰면서 미래의 베스트 드라이버를 예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의 인기가 대단하죠. 원산 애육원에서도 인기 만점의 삼둥이가 있다고 합니다.
내복을 입고 장난감 놀이에 한창인 이 아이들이 바로 쌍둥이들입니다. 이 새 쌍둥이들을 우리 팔건 한 명당 그 해운인이 한 명씩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쌍둥이를 클 때까지 국가에서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새쌍둥이를 통해 무상보육제도를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원산 애육원에는 아동병원 못지않은 보건실도 꾸려져 있어서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애육원에 맡겨진 고아들이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새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김정은도 새해 첫날 고아원을 찾았을 때 눈물을 흘렸죠. 이 아이들의 눈물이 진심이듯 김정은의 눈물도 진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것은 물론 제도적인 차이가 있죠. 북은 사회주의,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국가 경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대단히 힘든 일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전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애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낡은 건물을 다시 이제 새로 재건한 이후에 이제 찍은 영상이니까 그 이전에는 더 낡은 건물이었지만 이러한 그 형태로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서 키워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인이 됐을 때 나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어떤 일을 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겠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단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 나라에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생활을 하고 뭐 하는 데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개인주의적이 되고 남보다는 나 그리고 뭐 나라나 우리 사회 내 뭐 주변에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이 아기 때부터 이후에 성장했을 때까지의 이 남과 북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식만 그런 맨날 뉴스 매체에서 보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 북한의 오늘이라는 이 연합뉴스 TV 방송에서 이런 것을 방송을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보질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내용이면 아예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고착화된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국내, 자국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해외에 있는 아이들, 우리 민족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일본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이
계속 차별하고 압박해온 조선에 있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 아이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